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85쪽에 문제 36번을 보시겠습니다. 문제 36번.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민원 사무 처리 기간, 민원 사무 처리 기간과 민원 사무 처리 기준표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랬습니다. 민원 사무 처리하는데 처리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 사무 처리 기준표, 민원 사무 처리 기준표.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될까? 먼저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은 민원 종류별로 미리 정한다는 거죠. 민원 종류별로. 민원 종류별로. 민원이 뭐냐? 어떤 종류별로 미리 정한다. 민원 종류별로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보통 처리 기간을 10일이라고 한다면 처리 기간을 10일이라고 한다면 접수가 있고요. 접수. 보통 접수는 거기 나왔어요. 하루입니다. 접수, 경유, 협의를 하겠죠. 접수는 하루, 경유는 이틀, 협의는 3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분은 며칠? 4일. 처리 기간은 10일이라고 하면 접수는 1일, 경유는 2일, 협의는 3일, 처분은 4일 해서 10일이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거기 보시면 2항 보세요. 처리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접수 기간, 경유 기간, 협의 기간, 처분 기간, 처리 단계별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서 처리 기간이 10일이라면 접수는 1일, 경유는 2일, 협의는 3일, 처분은 4일이다. 이렇게. 또 처리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변경 시에도 설정하고 공표했는데 변경 시는 어떻게 될 거냐? 역시 변경 시에도 민원 사무 편람에다가 수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원 사무 편람에다가 수록하도록 되어 있다. 자, 두 번째 처리 기간의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리 기간 계산 방법에는 처리 기간이 5일 이하입니다.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이 5일 이하. 5일 이하 시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1일을 8시간으로 기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일 이하일 때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5일 이하 시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데 이때 시간은 1일 8근무시간으로 합니다. 하루에 8시간. 5일 이하일 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데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한다. 요즘은 5일 근무제잖아요. 토요일은 불산입한다. 그러나 5일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 6일 이상. 5일 이하라는 건 5일도 포함이죠. 6일 이상. 6일부터입니다. 6일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초일 불산입입니다. 6일 이상일 때는 1일로 하지 않고 하루 이렇게 따지는데 초일은 불산입. 그리고 토요일은 산입입니다. 이거. 자, 당연히 공휴일은 불산입이겠죠. 여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6일 이상일 때는 공휴일 불산입. (5일) 이하일 때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인데 6일 이상일 때는 토요일은 뭐 한다? 산입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일은 산입한다. 그 다음에 처리기간이 주, 월, 연으로 정할 때는 초일은 산입한다. 초일 산입. 주, 연, 월일 때는 초일은 산입하고 나머지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 넘겨서 처리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한 기간 나왔죠. 6가지가 나왔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볼까요? 1번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민원 서류에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그 민원 서류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이거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접수, 경유, 협의 처리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즉 문서 이송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 문서를 접수했는데요. 처리 기간이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떨어져 있을 때는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 번째,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많아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들어간다면 이런 것들은 민원 사무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민원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 청취 줄쳐요. 의견 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이것도 민원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험, 검사, 감정,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주기하에게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필요로 해서 부주기하게 소요되는 기간이 있을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행 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국회라든가 지방의회에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그러니까 국회 심의기간이 필요하다. 지방의회기관에서 심의기간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국가안보 외교상 특별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할 때. 정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기간. 외국기관, 재외공간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탈세조사, 가격조사, 수요조사, 원가계산, 경영분석, 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시험, 신원조회 또는 신체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민원인들의 불출석, 처리 단계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이런 것들은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다. 무지하게 많죠.
다 쓸 수는 없고요.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출제 확률은 거의 극히 없어요. 그러나 처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기간 몇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민원서류를 제출했는데 민원서류에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또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또 행정기관에 접수했는데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문서를 이송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또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이런 것들은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민원사무처리하는 데는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사항의 처리기간, 처리기관, 구비 서류가 뭐냐? 처리 절차,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다가?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관보에 고시해라. 관보는 어디서 발행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합니다.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해라. 행정기관장은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뭐해라? 통보하라. 행정기관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내용을 역시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고시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네요. 거기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작성 고시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 뭘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여러분, 협의는 동등한 입장일 때는 협의입니다. 협의를 거쳐서 관계 법령 등이 개정될 때까지 처리기간, 구비서류를 단축, 감축 조정하거나 처리 절차, 신청 방법 등을 변경한다. 그러니까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조정할 때는 반드시 행정기관장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뭘 거쳐라? 협의를 거쳐라라는 겁니다. 행정기관장은 민원 간소화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내용이 조정 또는 고시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를 처리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조정,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역시 개정을 정비해라 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거 없어요. 중요한 거 없고요. 처리기간, 절차, 계산 방법 5일 이하일 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8시간, 하루 8시간으로 기준합니다. 5일 이하일 때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한다. 이거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쓰는 거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없어요.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6일 이상이다. 그럴 때는 초일은 불산입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당연히 불산입이고 토요일은 산입한다. 5일 이하일 때는 토요일 불산입, 6일 이상일 때는 토요일을 산입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36번은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극히 빈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37번 별표시 하세요.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 논술하시오 40점 이런 것들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낮은 건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목숨 걸지 마시고요. 37번 이의신청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대체 이의신청이 뭐냐? 이의신청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어떤 권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제도를 두었습니다. 먼저 1번 행정기관에서 거부처분 당했죠. 여러분 행정기관에 왜 이의신청합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죠. 불이익을 당했다.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기관에서 거부처분 당했어요. 민원이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지. 그때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시정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뭐냐? 행정기관에 이의신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행정기관에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하거나 행정소송하게 되면 서로 불편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 시정해달라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다가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러니까 도입배경이 나왔죠. 거기 도입배경.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입배경은 뭐냐? 민원인들이 이의신청하지 않고 행정기관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얼마나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만들었다는 거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뭐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기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다는 거지요. 민원인들은 이때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복을 당한 날로부터 며칠입니까? 거기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합니다. 10일 이내. 이내에 이의신청을 결정해서 민원인들에게 문서로 통지해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라. 90일과 10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의신청을 제기받은 행정기관장은 이의신청 결정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결정해 줍니다. 민원인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장 사유를 민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을 10일 연장이 가능한데요.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해라. 연장 사유도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어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 도입배경에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하면 시간적, 경제적 서러움을 안기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하지 않고도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장은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을 통지할 때는 통지서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연장 사유, 그리고 연장 기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연장 기한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는 결정 이유, 결정 이유, 또 불복 방법. 자, 결정했으니까 억울하면 행정심판해라는 얘기입니다.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라. 아니면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해라. 행정기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여러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됩니다. 이의신청 처리대장에다가 뭐 해라? 기록하고 유지해라. 이의신청 처리대장입니다.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라. 그러나 여러분, 고충민원에 대한 질의, 건의 등은 민원사무가 아니므로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전심사 청구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심사 청구제도. 사전에 심사해라 얘기야. 여러분,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것들은 야, 내가 이런 복합민원을 공장 설립하는데 약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제도. 사전심사 청구제도. 사전심사 청구제도입니다. 자, 먼저 중요합니다. 의의 보실까요? 인가, 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입니다. 사전심사 청구서와 최소한 줄쳐요. 최소한의 구비서류입니다. 사전심사 청구서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구비서류입니다. 사전심사 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갖춰서 제출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사전심사입니다. 사전심사.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약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사전심사해가지고 사업수행상 안전성 보장입니다.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그죠? 중요합니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합니다. 시간적, 경제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한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것이 사전심사 청구 제도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시요. 인가, 허가 등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소정의 사전심사 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 서류만을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그 민원에 대해서 거부할 거냐, 적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사업 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복합 민원을 하기 전에 이런 걸 심사 청구하는 거예요. 내가 공장을 설립할 텐데 약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이게 인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전에 심사를 받는다 이 말이죠. 사전 심사 청구서하고 최소한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서 사업 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해서 행정기관에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뭐냐? 그죠? 창업. 특히 제일 많은 게 뭐야? 공장 설립 등 대규모 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골프장 같은 거.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공사비만 몇백억에서 몇천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이 불가 처리되었을 경우 민원인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으로서 행정기관이 결정한다 이 말이죠. 대상 민원. 아무거나 사전심사 청구 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상 민원은 민원인이 새롭게 창업을 하려면 창업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준비했다가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두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대상 민원의 안내입니다. 행정기관장은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기간, 민원별 구별 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고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전심사 청구 제도는 민원실에 대상 민원을 안내해라. 행정기관장은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 기간, 구비 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인들에게 사전에 제시하고 안내해라. 처리 절차를 볼까요? 접수 및 처리 절차는 정식 민원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첫 번째는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합니다.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리고 실무 종합 시의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요. 처리기간 연장 등을 통지하는 것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 사전심사 청구 관련 각종 서식을 비치하고 별도의 처리부서에 접수를 하고 기록해라.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장이 정하되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할 수도 있다. 거기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처리기간이 말이죠. 30일 미만일 때는 그 처리기간 이내입니다. 만약에 20일이다 그러면 20일 이내에 해주는 거죠. 30일 미만일 때는 그 처리기간 이내에 해주고요. 30일 이상일 때는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30일 미만일 때는 10일 안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30일 이상일 때는 30일 꼭 이내해라.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해줘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5번째 유의사항 나왔네요. 사전심사 청구제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 결과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기책사유,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사전심사 청구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에게 뭐 했어요?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의 기책사유,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 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사전심사 청구는 행정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라. 신중한 검토를 해서 사전심사 청구해서 그 결과를 알려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청구가 잘 가능하다고 통보할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민원 사무 처리를 잘 해줘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유의사항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40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모범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지금 그때그때 써보셔야 됩니다. 같이 저하고 한번 레슨을 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37번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3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16분 정도 모범 답안을 작성하셔서 그 여러분이 작성한,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모범 답안을 이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거 책을 보고 답안 작성하는데 앞으로 16분 동안에 뭐뭐를 써야 되겠다.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먼저 요약 정리.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 봐요. 16분 안에. 만약에 이걸 보는데 20분 걸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모범 답안을 작성하세요. 16분의 모범 답안. 16분의 모범 답안을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고 숙달하셔야 됩니다. 숙달. 그래야 여러분 합격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뭐 강의를 멋있게 하고 뭐 필요 없어요. 제가 모범 답안을 작성해 드렸으니까 모범 답안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제가 만든 문제 모든 40점짜리는 16분, 20점짜리는 8분에 모범 답안을 여러분 스스로 작성해야 돼요. 만약에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데 뭐 20분 걸렸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16분짜리 모범 답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숙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7론 같은 경우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셔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도입 배경을 쓰는 게 좋아요. 도입 배경은 뭡니까? 민원인들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 않고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법에 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관한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그 결정을 해서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서 통지해 줍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1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만료일이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해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연장 사유를 민원인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은 이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심사 청구제도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 청구서하고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민원의 가부, 접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민원 그리고 대상 민원의 안내, 처리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모범 답안을 작성하셔서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38번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